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들어서자 어김없이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으로 부르는 건 잘하는데. 장동혁 대표님. 예. 대표가 법사위 격려 오셨으면 뒤로 돌아다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건방지게. 그렇다고 당 대표한테 건방지다는 소리 같아요. 건방지지요. 배워야 돼. 어른 말씀 좀 들어. 출석은 했지만 증언은 거부한 조 대법원장.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질의 진행에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입만 꾹 다물었는데요. 결국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제 눈 똑바로 쳐다볼 용기 납니까? 조용하세요.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서영교. 감동은 그렇게 망가질 수 있나? 정회 도중 이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잠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도 많은 말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인사말 후에도 계속 자리를 지키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전 정회 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시 상황 먼저 보시죠. 이석하시는 걸까요? 하신다. 참고인. 예, 나중에 마무리 말씀할 때 지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석하셨.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감 마무리가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국감장으로 와서 뭔가 마무리 발언을 할 때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을 것인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저희도 잘 보고 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나타나면 영상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오늘 국감장에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할지 말지가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말 말고 다른 답변은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불쾌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성가족인지 아니면 정말 특별한 특권층인지 본인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단 하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 답변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본인 스스로 말을 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자,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났으면 만났다. 만나지 않았으면 만나지 않았다고 대답하면 됩니다. 왜 이재명 그 당시 대표의 재판 속도를 갑자기 냈느냐. 본인이 해명하면 됩니다. 해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커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권 분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판을 존중한다는 뜻이지 개인에게 대해서 비판과 견제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우리는 또 다른 상권 분립 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늘 비판하고 감시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대법원만 특권을 누려야 됩니까? 그 현장을 오늘 국민들이 낱낱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법원이 특권을 누린 현장을 낱낱이 봤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방금 일부 질문을 언급하셨는데 바로 그 장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인사말 후에도 추미애 위원장이 이석 허가를 해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증인 선서 전에 참고인으로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정면만 응시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선서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선서를. 총리를 만났다는 위원장님, 선서를 받으세요. 무슨 말이 됐다는 말이에요? 대법원이랑 여자들이랑 불러주세요. 그 판결들이 사법사건으로 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마저
예, 오늘 오전 이렇게 아수라장이 또 한 번 펼쳐졌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국민의힘과 법원행정처에서는 대법원장 이석을 좀 허가해달라라고 오전 내내 요청을 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관례에 따를 지금 상황이 아니다, 초유의 상황 아니냐,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반론을 펼쳤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통상과 관행을 얘기하면서 이석 요청을 했는데요. 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통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관행이 허용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국회법 121조에는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도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 불러서 질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기관 증인의 지위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했죠. 출석 의무가 있고 답변 의무가 일단 부여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특별한 사안이라는 것은 전례 없는 대법원 상고심 절차 진행이라는 이유, 이것이 대선 개입, 정치 개입 의혹과 문제 제기를 받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소부에 배당되고 당일날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이틀 만에 합의기일이 지정되고 9일 만에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즉시 고등법원에 환송하고 그리고 5월 15일로 고등법원 또 변론 기일까지 잡습니다. 이건 대법원이 좀 빠르게 재판 기일을 진행했다기보다는 6월 3일로 확정돼 있는 대통령 선거 이 일정에 맞춰서 재판 진행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원합의체 합의 내규가 있습니다. 이게 2018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법원 조직법상 원칙적으로는 전원 합의를 통해서 심판권을 대법원이 갖지만 실질은 대부분 다 소부에서 결정하고 판결을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는데 예. 그 전원합의체 회부 시에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 스스로 내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원합의기일을 10일 전에 미리 예정 공고를 해서 통지를 해야 되고요. 전원합의의 심리를 위해서 충분한 기간,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소부 배당하고 바로 오후에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절차가 정상적이었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대선 일정에 관여해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동기가 분명히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고 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모두 발언에서 통상적인 인사로 끝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데 아무 답변하지 않고 마무리 인사만 해서 또 원론적인 답변 정도로 끝낼 것 같은데 국회와 입법부를 무시한 것을 넘어서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관례를 따를 상황이 이번엔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관례를 따질 국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관례대로 나 출석 자체를 거부하겠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석은 오늘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무엇을 지금 대법원장에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컨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3대 개혁 중에서 사법개혁을 우리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봅시다. 사법부의 의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5월 1일 당신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해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절차를 좀 따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런 판결을 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만들지 않기로 작정을 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관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좋아하는 관례,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속실장은 관례로 이 국감이라든가 청문회 이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에서 지금 결정을 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발표를 안 했다 뿐이지. 그럴 때 관례는 어떤 관례고 바로 지금 대법원장의 관례는 또 어떤 관례입니까? 대법원장을 관례를 따질 국민이 아니다라고 저렇게 몰아세우는 것 정말 이 초유의 일입니다.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자체가 초유의 일인데 이른바 초유의 일이 늘상 한 달 동안 아마 국감에서 벌어질 일상화가 됐다, 뉴노멀화가 됐다.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조희대 이슈를 김현지 이슈로 받아쳤는데 이거 반론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준비된 영상을 좀 더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증언은 따로 안 했지만 인사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 안에 작심 발언으로 보이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국감 출석 요구는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위헌적인 요구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회적으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이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위헌적이면 안 나와야죠. 왜 나왔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헌법 안 지켰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관례에 따라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관례는 군사 독재 시절의 관례입니까?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관례입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시절의 관례입니까? 관례를 깨는 것이 인류 사회의 진보고 발전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도 당연히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장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눈치를 받지 않고 재판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출되지 않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으로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렇다면 외부라고 하는 다른 기관들은 눈치 주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국민은 입틀막 하고 사법부의 모든 것을 신성시하면서 지켜봐야 됩니까? 이분은 재판의 신성함과 독립이라는 것을 판사의 개인의 신성함과 독립이라고 혼돈시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쾌합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오늘의 상황은 사실상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조리돌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고 유죄 판단이 나왔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빼박입니다. 유죄입니다. 기분이 나쁘시겠죠. 근데 입법부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본인의 어떤 권력을 권한을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야망과 폭력입니다. 아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무죄라고 얘기하고 그 재판을 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증언시키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자제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 그런 어떤 남용과 폭주에 대해서 우리는 상권 분립을 통해서 견제를 할 수 있게끔 한 게 민주주의, 법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이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아닙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상권 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이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법원 행정처장이 이 말을 했다고 보고요. 저는 다른 것 떠나서 지금 주기현 판사 공격하고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 턱도 없는 얘기 가지고 4인 회동 믿거나 말거나 열린 공감 TV에 나온 그 황당한 얘기 가지고 공격하다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궁색하니까 어떻게 본다면 저번에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좀 무서운 게 앞으로 어떤 재판관이 어떤 판사가 본인의 어떤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고요. 이거는 보수냐 진보의 문제냐 여야의 문제냐 좌파냐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갈등이 있더라도 결국은 법원 앞에서 그 최종 결정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이어왔던 우리의 어떤 보면 전통이자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수적 다수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역사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에서 보면 국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의문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이라고 많이 양보해서 찾아보면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기현 의원님. 근데 이 말로는 오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불충분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전혀 답변이 될 수 없는 거죠.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묻고 있는 질문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왜 통상 한 번도 그런 절차 진행을 한 적이 없는데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재판을 그런 절차로 진행했느냐는 겁니다. 특히 4월 4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당일로서 6월 3일 대선 일정이 확정이 됩니다. 선거 일정에 맞춰짐과 동시에 이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전례 없는 이 절차를 진행했느냐? 소부 배당이 뭐 법원 조직법상 원칙은 그게 아니지만 사실상 소부 심리가 원칙인데 소부에서 사건을 들여다볼 틈도 없이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전원합의체의 10일 전 사전통지 조항도 어겨가면서 이틀 만에 합의기일을 지정한 것. 이 절차 진행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월 1일 파기환송 이후에 고등법원으로 가고 또 고등법원이 기일을 잡고 이게 6월 3일 대선 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면 되는데 다 뭉뚱그려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했다. 그러니까 재판에 대해서 비판할 때마다 사법부의 판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하죠. 헌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도저히 이해하고 넘어가기 없는 이례적 비정상적인 절차 진행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결과가 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냐 이 결과의 내용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대법관들의 10대 2, 10명의 대법관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법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못된 판단이다. 이걸 따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건 법원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부장판사들이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는 비판이 그 당시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법원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최소한 국민들께 그 정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 심판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고 믿지만 그렇게 믿기엔 너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답변이었고요. 마지막 인사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역시도 원론적인 답변일 것 같아서 큰 기대는 안 들지만 이후에 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스스로 강조해온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사위 국감 상황 잠시 정리해드리면 조금 전에요. 정회가 돼서 아마 저녁 식사를 하고 속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점심 직전에 오전 11시 한 반쯤에 정회가 됐을 때 자리를 떠났고요. 그리고 마무리가 될 때 와서 끝인사를 하면서 아마 필요한 어떤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 중에 그 끝인사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생중계로 연결해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사위에서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송원석 의원, 내가 발언권 얻었어요.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었어요. 조용히. 송석준 의원, 송원석이나 손석준이나 비슷해. 그만 좀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의원님. 선배 의원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송씨는 맞췄네요. 그만하세요. 웃고 지나갑시다. 송석준 의원이 적당히 하세요. 선배님이시잖아. 송석준 대표의 뒤를 위해서 원내대표 하라고 내가 불러준 거야. 아이고, 할 사람이 체급을 올려주세요.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해요. 성석준 의원 그만 좀 해요. 나이도 있는 사람이 왜 저럴까 진짜. 그만해요. 그만큼 사실 뭐 이렇게 말실수, 이름 호칭 실수에 있어서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그렇지 않고 좀 길게 끌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법사위 여야 간의 어떤 갈등, 충돌이 굉장히 격해지는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오는 수요일 15일에 대법원 현장 국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잠깐 인사말만 하고 뭐 돌아갈 것인가? 좀 예측을 좀 해봐 주시죠. 자, 저희가 오늘 그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해서 여야가 바쁘직직했고 저희 패널들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청문회가 아니고 국회 상임위네요. 상임위에서 이 국정감사에서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조희대 대법관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신성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천대엽 행정처장의 이야기도 이럽니다.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기관, 권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법원장이 내가 양심과 정의를 가지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믿어야 됩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기관의 독재인 겁니다. 헌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고요. 법원 행정처장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간섭하는 과정에서도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의 고위 법조인들이 법에 대한, 특히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 대법원을 가더라도 똑같이 우리는 개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드리면 안 돼. 그런데 왜 대통령은 특별 예를 들자면 늘 불러다가 행정부의 관료들은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듭니까? 우리나라 지금 종편에서 매일 대통령을 도마에 올려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없었습니다만 우리는 방송국에서 정치인들을 늘 비판하고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한다면요. 저는 사법부도 정말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현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과 토론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동훈 의원님, 네. 이번 주 수요일 대법원 현장 국감 이렇게 또 첨예한 갈등이 계속 이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보다도 오히려 더 갈등 국면이 더 강하게 표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지금 물론 이제 정회가 되고 있다가 저녁 때 다시 한번 열리겠습니다만은 서로 상대방의 길을 꺾는데 그다지 만족을 못할 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말 아주 납작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봐서야 직성이 풀릴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5일 날 더 아마 적극적으로 벼를 겁니다. 조금 아까 자세를 얘기를 했는데요. 자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서영교 의원의 어떤 질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예 님자를 빼는 거는 다반사고요. 조희대 대법원장라고 호칭을 하죠. 당신 윤석열과 만난 적 있나? 한덕수와 만난 적 있나? 전 총리, 전 대통령이라고는 아예 호칭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정말 통쾌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야, 한국 정치의, 여의도 정치의 수준이 바로 저 정도밖에 안 됐구나라고 한탄을 할까요? 저는 아마 후자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할 텐데요.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저러는 모습을 아주 강성 세력에게 어필을 하겠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글쎄요. 15일 날 아마 저거보다도 더 강한, 그래서 오늘 만족스럽지 못하는 더 센 모습을 연출을 하려고 아마 이틀 동안 고심을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짧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감 여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라고 지시2에 그런 문서를 대변인단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타당한 지적을 만약에 방치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타당한 지적이 저 법사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온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 실천이 될지, 대통령의 지시조차 여당 의원들이 무시를 할지, 바로 이 국감을 전 국민이 정말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저렇게 날선 무조건 본인의 자기 정치를 앞세우는 그런 모습은 15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한 달 동안 국감에서는 다시는 보지 않기를 촉구를 합니다. 예, 김기경 의원님. 우선적으로 대법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답변서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는 어떻게 보면 공유를 하고 야당 의원들한테는 그걸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경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보면 3월 28일 날, 3월 26일 날이 이제 고법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틀 뒤에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접수된 직후 전원 합의체 심리가 그때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4월 22일 날 심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3월 28일 전원 합의체 심리가 그때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4월 22일 이때서야 심리가 시작돼서 9일 만에 이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빨리 문제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에 대선에 개입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그랬다면 5월 1일 날 날짜가 딱 정해지는 순간 그걸 반대하셨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했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법대로 하겠죠.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무죄다. 내가 알아보니까 무죄다.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되지 않고 무조건 무죄 확정이 될 거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은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예고한 것은 무죄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본인들이 볼 때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례적이라고 한다면 유무죄가 나오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이건 우린 반대한다. 이건 선거 개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수만 페이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무부 장관을 했던 박범계 의원께서는 며칠 안에 수만 페이지 볼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거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다투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럼 하면 되잖아요. 라는 의문은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을 계속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굳이 말을 안 한 게 아까 박진영 의원이 말한 대로 뭔가 특권을 갖는 것처럼 비춰주는 그런 모습. 자, 국민들에게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깔아준 것인데 그걸 활용하지 않느냐라는 의문도 또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인사를 하러 온 모습 아까 백다 앵커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조기현 의원님 국감 중간에 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이 좀 이례적이긴 한데 이것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계산이 깔린 행동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의도된 행동 같은데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지금 국면 자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자체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대선 개입,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인데 일방적으로 대법원장 측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그것도 장동혁 대표가 저런 모습을 연출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분들은 실제 국민이 궁금해하거나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게 아니라 저렇게 둘이 손을 잡고 국민들을 복장 터지게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이렇게 그냥 1차적으로는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법원 행정처장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아는 게 상권 분립이죠. 그런데 대법관들께서 상권 분립을 저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지금 이 사안의 문제를 그렇게 본다는 게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권 분립은 각 그 3부가 독립시켜서 독립된 권한에 대한 절대 권력을 부여한 게 아닙니다. 원래 권력은 남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권으로 분리해놓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 잡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각각의 이 균형의 논리가 작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는 법원에 대해서 인사, 조직, 예산에 대해서 법률로서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의 조직과 운영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를 수 있다고 국회법에 정한 이유도 관련돼서 필요한 질문에 답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법이 이런 상황까지 예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상권 분립을 내세워서 무조건 국회의 질문에 응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논리를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까? 그런 의구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두 분의 맞잡은 손이 주는 의미는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상당히 좀 공교롭다라고 볼만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을 저도 자세히 다시 보니까 손을 먼저 내민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먼저 내밀었네요. 이것도 국감장에서는 사실 모르겠어요. 피감기관의 장이라서 좀 흔치 않은 행동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오히려 장 대표가 조금 손을 주저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악수를 먼저 하자고 내미는 모습도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실지 궁금합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